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헌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개헌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음, 그걸 바꿀 방법은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또 이재명이 대통령 취임식을 했네요.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아서 좋은 게 있고 오래 살아서 안 좋은 게 있고 그죠? 이게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음, 이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네 정말.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수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장수목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함다롱님, 안녕하세요. 김순조님, 믿습니다. 훈이, 연정님, 너희들 그릇으로 끝까지 한동훈 대통령 될 때까지 끝까지 응원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연정님, 이것들, 국민들 아주 우습게 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유, 감사합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제발, 윤리회 열어서 내쫓아주라. 국힘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잘라. 더 이상 진상 싸움 안 해도 되고 미련 없이 신당장당하게 지지자들도 떳떳하게 스트레스 안 받게 기분 좋게 복잡한 거 더러운 거 생각 안 하고 마음껏 한동훈 오며 으쌰으쌰하게 우리가 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해줘. 꼭 청개구리잖아.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필규 형님 안녕하세요. 뉴였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신여왕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겠네요. 신여왕님. 블루마운틴님, 저도 오늘 찌 보니 열이 확 오른 데다가 곡짐 저 인간들 때문에 장작더미가 되어버렸네요. 아, 여러분도 굉장히 지금 분노와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구마구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채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영 방송 25년 6월 4일 방송 마지막 기회 포기하지 맙시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봅시다. 제가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이 대선을 평가할까 하고 봤더니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전엔 뭐 여러 개 하루에도 여러 개 올렸는데 오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의 심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제가 이제 전문을 갖다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한동훈 대표 말대로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니까 지금 네 번째 기회가 온 거거든요. 한동훈은 세 번을 갖다가 기회를 잡았으나 그걸 살리지 못하고 패배를 했다. 원래는 이제 삼진 아웃이라고 그래갖고 세 번 이렇게 지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그래도 한동훈이니까 또 딴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한동훈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 뭐냐면 100년에 한 번 나올 귀인이다. 그래도 한동훈이니까 네 번째 기회가 왔다. 그런데 한동훈도 오늘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이번에 내가 뭔가 성취를 못하면 나는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는구나. 그거를 갖다가 알고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이제 다섯 번째는 없다는 거지. 이번이 이제 네 번째인데 이제 다섯 번째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 기회는 사실 여러 번 있었죠. 제가 왜 이게 이제 네 번째 기회라고 얘기하냐면 맨 처음에 그 총선에서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잖아요. 그거 이제 잘했으면 원래 당대표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갖다가 하고 또 1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2년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게 잘 끝났으면은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바로 당대표 되고 그렇게 갖고 잘 나갔겠죠. 근데 이제 총선에서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108석. 그래서 또 물러서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도전해 갖고 됐는데 5개월 만에
또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기회를 놓쳤고, 세 번째,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갔는데 경선하다가 결국은 김문수하고 경선 붙어갖고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기회를 놓친 거죠. 기회를 세 번이나 놓쳤지만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남아 있다. 그래도 한동훈이니까 그 한 번의 기회가 뭐냐?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이 많이 받잖아요. 저희 그 단톡방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통령이라고 치면은 그 카톡에서 그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이미 뭐 결과는 나온 거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푹 쉬시라고, 건강이라도 챙기시라고.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냥 눈이 그냥 떠지, 잠을 저 어제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뭐 안에서 뭐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뭐 잠이 안 오니까 뭐예요? 핸드폰으로 이제 뒤적뒤적 하다가 뼈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러리라 생각은 했지만 또 막상 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니까, 근데 의외로 김문수가 좀 높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40%가 넘었더라고요, 김문수가.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밤 3시인가요? 4시인가요?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캡처를 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는 국힘이 한동훈이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국힘 친윤 청산이 되겠는가? 이렇게 좀 글을 갖다가 캡처한 사진과 더불어서 그때도 이제 당선 확정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49.42%, 거의 이제 50%를 받은 거죠. 이재명이. 근데 김문수 41.15%.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40% 넘는 득표율이 적은 투표율 아니죠. 이준석 8.3%. 이준석은 역시 그 비호감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특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화성을 여기서 지금 자기가 지역구잖아요. 근데 지역구에서도 뭐 이준석을 지지한 건 한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재명 지지자가 훨씬 많았고, 그다음이 김문수 지지율도 못 넘었다. 이재명이,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언론에서는 다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 선거비 보전을 못 받거든요. 이게 10% 넘으면은 50% 받고 15% 넘으면 100% 받고. 그럼 선거비가 뭐 한 30억 들었대요. 예? 그 기사에 뭐 30억보다 더 들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사에는 3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30억을 갖다 하나 또 보전 못 받는데, 그러면 적자 아니냐? 아니다. 흑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엄청난 숫자로 늘었고요. 이준석의 인기도와 어떤 그 몸값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이준석이 좀 이렇게 비호감이었다가 좀 이렇게 거물이 된 거죠, 이번 게.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어제 이준석하고 오늘 이준석이 뭐 달라집니까? 다 똑같은 이준석인데, 그 거물이 왜 됐느냐? 제3지대에 경쟁자가 없어서. 제3지대에 깃발 꽂은 사람이 이준석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래 거기에 누가 갔어야 됩니까? 한동훈이 가갖고 신당 창당을 해서 가갖고 그거를 갖다가 했으면 이준석은 폭망했죠. 한동훈이 대통령 됐죠. 그런데 한동훈이 신당 창당을 안 하고 그냥 국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이준석이 로또를 맞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은 가장 큰 수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보다도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3지대에 한동훈이 안 들어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로또를 맞았다, 대박 터뜨렸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뭐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수의 그 본산이라고 하는 PK,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울산이 47대 42예요. 표차 많이 안 나죠, 생각보다. 예, 부산 51대 40이에요. 표차 이렇게 많이 안 나죠? 그 다음에 경남 51대 39에 표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죠? 만약에 이게 뭐 전라도 광주나 뭐 순천이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대 2죠, 8대 2.
아니 뭐 이게 뭐 10% 차이 나고 뭐 10%도 차이 안 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10%가 아니라 그 전라도 쪽에서는 몇 프로 차이 납니까? 뭐 70% 차이 나고 60% 차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인심을 잃었다. 국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고 정반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언론에서 그 패널들이 나오고 해석하는 거 보면 봐라. 그래도 이게 뭐 부울경 PK나 TK에서 나중에 결집하지 않았느냐 해갖고 거의 뭐 이렇게 하고 뭐 표차가 뭐 10% 정도 차이 날 수 있도록 김문수가 압승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걸 갖다가 압승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광주에서 그러면 뭐 한 8대 2 정도 되는 그건 뭐야? 그러면 압살승인가요? 그거는? 압승이 아니라 압살을 당한 건가요? 김문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되려면 PK에서 10% 차이가 나면은 이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전라도 쪽에 차이 나는 걸 갖다가 흡수를 해 줘야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보수들도 국힘에 대해서 실망을 엄청 했다. 안 찍었다. 쉽게 얘기하면 PK, TK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찍었다. 국힘을. 오히려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찍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위원정당 되기 전에 신당 창당에 친한 의원들 살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장님 만약에 좌파들이 위원정당 신청하면 바로 탈당이 됩니다. 만약 비례대표는 날아가지 않을까요? 예, 위원정당 창당이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개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혁하는 거죠. 지금 얘기한 위원정당 창당이나 뭐 심판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분해가 돼갖고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한동훈이 안에 들어가갖고 친윤을 갖다가 청산하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뭐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조금 이따가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음, 아이고 지금 시작하면서 131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취임식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아니 이거 볼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그 2주 동안에 왜냐하면 이번 주까지 다 공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음, 여기 그 뭐 어떤 분이 필리핀 왜 이렇게 공사를 자주 하느냐 그랬는데 필리핀은 다 부실해요. 사람도 부실하고 정책도 부실하고 건물도 부실하고 부실해요. 예. 그래서 그때그때 공사를 좀 해줘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공사를 좀 크게 벌려갖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저는 아침 새벽부터 그 일꾼들하고 필리핀 일꾼들은 그냥 낯갈겨두면요. 그냥 안 하니만 못하게 해요. 개판을 쳐놓기 때문에 그것도 수정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는 제가 딱 붙어갖고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시를 해야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아침도 못 먹고 점심을 제가 한 2시쯤 먹었습니다. 쫄쫄 굶다가 2시쯤 먹고 그러고 또 이제 방송 키기 전까지 또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거를 좀 서둘러야 되냐면 다음 주에 있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방송을 일주일 동안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현지 사정을 이제 가서 노트북은 갖고 갈 건데 그 사유를 좀 미리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제 아이가 그 미국의 UCLA를 졸업하고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그냥 놔둬야지 그거 갖고 한마디 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 부모님이지만 꼰대 소리 듣는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약 한 5년 정도? 예. 그 미국 선교단체하고 같이 그쪽에 이제 선교를 하다가 5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철수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축하도 해주고 뭐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고 5년, 사실 5년이 그게 말이 5년이지 쉽습니까? 그 땡볕에 가갖고 저도 지금 필리핀에 있지만 필리핀보다 훨씬 더 열악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쪽에. 그래갖고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냈습니다. 예, 딸을 위해서 딸하고 세부에서 같이 휴가를 일주일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저는 갑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7박 8일이죠. 예. 7박 8일 동안 딸애를 격려를 좀 해주고 또 뭐 그동안 지난 얘기 또 앞으로 또 뭐 뭐를 하고 싶은지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어주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거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불안한 게 필리핀은요 보장을 못 해요. 뭐 인터넷이 상태가 어떤지 그래갖고 어쨌든 들고 노트북을 들고 가겠지만 방송을 못 할 수 있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빨리 이 선교센터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엄청 무리해 갖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마 제 딸아이 얘기는 방송을 좀 오래 들으신 분들은 내용을 좀 알 거예요. 히스토리를 좀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음 주에 방송을 못 키더라도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한다. 현지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필리핀은. 예, 일단 가봐야 된다. 예, 물론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취임식 보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예, 그래서 뭐 21대 취임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딱 눈에 여러분 이 사진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혹시 뭐세요? 저는요 영부인 자리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영부인 석없이 손 모으고 앉아 있잖아요, 흰 옷 입고. 예. 그 김영이 뭐라고 저 자리에 앉아갖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제가 이거는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아마 이 생각했을 거야. 아,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을 줄 알았으면 법카를 갖다가 왜 썼을까? 내가 미쳤나 보다. 왜 괜히 법카를 써갖고 과일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도대체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내가 영부인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법카로 그 초밥 사 먹고 그 짓을 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김혜경이었다. 예, 그런 생각이 예, 그래서 뭐 이재명 나름대로 뭐 성장을 22번, 뭐 경제를 12번 뭐 그리고 1호 지시가 무슨 비상제재 그런데 뭐 이거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미래될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단 얘기고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자, 시진핑 얘기한 거 보세요.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다 동반이다. 네. 백악관은 뭐야? 이재명 당선의 중개입 우려 언급하고 있고, 시진핑 당선 축하, 양국 관계 발전 고도로 중시. 그다음에 중국은 뭐야? 백악관에다가 중한 관계 이간질하지 말라. 여러분,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축하를 갖다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시진핑, 중국은 엄청 지금 축하하고 잔치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와, 드디어 이재명이 됐구나. 이제는 우리가 살았구나. 중국이 이제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축하한다는 거고. 지금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한마디로 우려스럽다는 거잖아요. 우려스럽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에 중국 개입이 우려 언급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 더 이게 친중으로 가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려스럽다는 거죠. 예. 한미 관계가 훨씬 우려스럽다. 그러면 뭐예요? 분위기 벌써 딱 파악이 되시죠? 이 선거 결과가 어떤 결과였는지. 자, 그런데 동시에 오늘 또 무슨 얘기가 되냐? 여기 보면 대법관 지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16명에서 30명을 늘렸다. 이건 뭡니까? 결국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건 팩트예요. 사실이죠. 그건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인선도 했어요. 바로. 되자마자 바로 뭐 국정원장, 국무총리, 뭐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대통령 대변인 이렇게 해갖고 다 임명을 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이재명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세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일괄 사표 같은 거죠. 국무위원도 뭐 사표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대통령을 편하게 위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보수는 신사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그 뭐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일괄 사표를 안 냈거든요. 끝까지 버텼거든요. 아니 내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왜 그 위원장 자리 다 버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임기 다 헤쳐먹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좌파와 보수의 차이가 바로 이런 점인 것 같아요. 네. 걔도 나름대로 이제 국힘 정부였으니까 보수 정권의 인사들은 그래도 신사답게 다 그냥 사표를 냈다. 근데 뜻밖에도 그 사표를 갖다가 수리할 만도 한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재명 주변에. 그런데 오히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갖다가 반려를 했다는 거야. 사표 안 받겠다고. 여러분, 저는 이거를 갖다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눈에 가시였던 그 박성재가 이재명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냈으면 땡큐하고 얼른 받을 만것도 한데 왜 굳이 이재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반려했을까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아, 이재명의 의도는 이거구나. 결자 해제해라. 결자 해제. 왜? 네가 나를 갖다가 다 이렇게 사슬을 갖다 옥죄놨으니까 그만 둘 때 두더라도 네 손으로 사슬을 풀어. 사슬 풀고 사표 내. 이런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역시 이재명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표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표 받아주면 좋을 거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표를 받아주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에서는 사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앉혀놓고 끝까지 닥달하고 책임 묻고 깜빵 보내고 끝까지 그러다가 달달 볶다가 깜빵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의 수가 역시 고단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사표를 반려했다는 속에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음밖에 없구나. 내 손으로 이걸 갖다가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깜빵을 가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직 이재명이 남은 재판이 뭐냐?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고 위중교사가 있고 대북송금이 있고 위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경기도 법은카드 유형 지금 줄줄이 12개의 혐의가 아직 이렇게 해갖고 계속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도 50% 가까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대통령이 됐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다 지금 깔아뭉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케줄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4일, 오늘이죠. 4일 대법관 증언 16명에서 30명으로 증언하는 걸 갖다가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전략은요. 케네디, 여러분 그 케네디에 대해서는 뭐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아마 케네디 그러면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에 가서 조금만 관심 있게 좀 조사를 해보면 분석해 보면 꼭 그렇지만 케네디가 그렇게 뭐 좋은 일만 하고 뭐 이러다가 뭐 베트남 전도 뭐 하고 막 인기 없고 좋은 일만 하다가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뭐 비밀 조직이
죽여갖고, 아직도 그게 뭐 CIA니 뭐니, 그런 막, 설이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번에 뭐, 뭐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 문서를 오픈하겠다. CIA 관련 문서를 오픈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 케네디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대표적인 아주 두 가지. 케네디 그러면은, 케네디가 맨 처음에, 전략, 쓴 전략이 뭐냐. 3S라고 해갖고요. 국민들을 갖다가 바보를 만드는 전략을 해요. 3S가 뭐냐.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스크린. 예, 이게 3S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 전략을 갖다가 그대로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출범한 때가 언제입니까? 전두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예? 그러니까 사실 전두환 대통령은요, 굉장히 똑똑한 대통령입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군부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런 점이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전략을 갖다 케네디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케네디가 최초로 그 3S로 해갖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 전략. 왜냐하면 이 분을 갖다가 풀어야 되잖아요.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막 그걸 막 만드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열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카타르시스가 되고 막 해소가 되고 거기서 울고 짜고 환호하고 그러면서 정부가 뭔 짓을 하든 간에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스크린, 스크린 뭐예요? 온갖 뭐 영화, 드라마, 뭐 무슨 그 엔터테인먼트를 갖다가 다 해갖고 뭐 무슨 소속사 만들고 모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옛날에 뭐 우리나라가 소속사라는 게 있었습니까? 예. 이수만이 뭐 옛날에 노래만 이수만의 히트곡이 뭐 몇 개 됩니까? 솔직히. 근데 이수만은 뭐예요? 미국에서 그거 보고 와갖고 이게 소속사라는 게 있네. 내가 이걸 해야겠네. 그 먼저 본 것 때문에 이게 선견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먼저 보고 와갖고 한국에 가수로는 그렇게 히트 못 쳤지만 그래도 SM 회장으로는 대히트 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스크린이죠. 예, 스크린. 그 다음에 섹스. 이거를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20대 뭐 30대 이럴 때는요. 그냥 공공연하게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청량리에 뭐 588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종로 상가에 뭐 무슨 거리 저가 뭐 온갖 군데 뭐 동두천에 뭐에다가 아예 그냥 오픈해 갖고 그냥 다 그냥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에 빠져 갖고 뭐 정치에서 뭘 하든 간에 신경 쓰지 말라.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케네디 시절에. 예. 그걸 완전히 오픈해 줘 갖고 거기 빠져 살아라. 그렇게 그다음에 이 케네디가 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대통령이잖아요. 케네디가 또 썼던 전략이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 쓴 전략을 그대로 사실 이거 케네디 카피한 걸 같아요. 케네디가 이제 행정부가 힘을 가지려면 그 의회하고 이게 상권 분립이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여기다가 인원을 갖다가 왕창 막 늘려버리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 수도 막 늘리고 법관 수도 막 늘리고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좋을 거겠죠. 늘어나면 오합지졸이 되거든요. 왜? 의견이 여러 군데서 막 떠드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일 때는 똘똘 뭉칠 수가 있습니다. 예, 합의 보고 똘똘 뭉치고 소수 정예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면 이게 100명으로 늘려놓잖아요. 그럼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렇게 오합지졸이 돼갖고 이 대통령이 얼마나 통제하기가 쉽겠어요. 예? 이 사분오열돼 있는 우리는 똘똘 뭉쳐 있는데 케네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사분오열되는 뭐 의회나 이런 사법부 얼마나 다루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16명에서 더블로 늘려갖고 30명짜리를 갖다 통과시켰다는 건 뭐예요? 사법부를 이게 똘똘 뭉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오합지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거는 뭐 옛날부터 흔히 정치를 조금이라도 좀 관심 있게 들여본 사람들은 다 아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오늘 통과를 시켰다. 그다음에 본회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갖다가 하겠다. 이건 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거죠. 자, 이제 자기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오늘부터
살판 났다. 마음대로 그냥 다 자기 죄를 해지하려고 별수를 다 쓸 거다. 그러면 이 사단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범죄가 12가지나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왜 50% 가까운 득표를 갖다 해갖고 대통령이 됐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재명이 똑똑해서? 이재명이 잘나서? 이재명이 뭐 전략을 잘 써갖고? 아니죠. 그 시작점은 뭡니까? 윤석열이고, 그 시작점은 김건희고, 그 시작점은 계엄을 발표한, 계엄 선포이고,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냥 가만 놔뒀으면 이재명은 그냥 말라 죽었겠죠. 예. 어떻게 하다가 말라 죽었겠죠. 결국 이재명의 날개를 달아준 건 뭡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다. 그리고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추종했던 친윤들, 권성동, 권영세, 대표적인 친윤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원인 제공, 가장 큰 원인 제공을 지금 친윤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기사들이. 김영태, 권성동 물러나라. 국힘 대선 패배 후폭풍이다. 국힘 참패 후폭풍, 국힘 초토화. 지도부 총사퇴 요구 나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성국 친한 중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정성국 의원 아닙니까? 정성국 의원이 오늘 이것 때문에 딥다 그냥 소리를 갖다가 목청 높여갖고 다 총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정성국 의원 정말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심지가 굳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제 한동훈의 마음이겠죠. 한동훈의 스탠스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자기 마음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말. 국민들께서 불법 계엄 세력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득권 정치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뜻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올림. 여러분 페이스북에다가요. 끝날 때 날짜까지 딱 박아갖고 2025년 6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올림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대국민 호소죠. 한동훈이 뭐 언론에 나와서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 자기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국민 호소를 한 겁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왜 한동훈이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낙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포기가 국힘을 포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의 지지자들, 끝까지 한동훈과 함께 싸워보겠다 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딱 오늘부로 제가 채널이 더 성장하고 커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저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한동훈의 지지자들은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싸움, 인정해주지도 않는 싸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비아냥거림을 받고 천대받는 그런 형국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한동훈이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인기가 있고 뭐 이래야 이게 뭐 코인파리 유튜버들도 신나갖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슈퍼챗도 쏘고 뭐 돈도 들어오고 그러지. 아니 폐잔병한테 돈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을 갖다 지고 이제 마지막 기회, 네 번 기회를 가진 그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보면은 저도 마음을 비웠습니다. 뭐 채널이 뭐 10만 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마음 비우고 그냥 이제는 조용히 그다음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한동훈을 지지하고 한동훈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 한 몫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만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의 지지도를 보세요. 지지도가 예전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한동훈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한동훈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담이 되죠. 그래도 한동훈이 뭔가를 갖다 해줄 줄 알았고, 그래도 한동훈이 나름대로 뭔가 전략이 있고, 그래서 국힘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안 하고 국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건 뭐냐? 그 확실한 신당 창당에 그걸 갖다가 안 하고 금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큰 전략과 큰 뜻이 있을 거다.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서 한동훈을 봤는데 한동훈은 결국 경선에서조차 떨어졌습니다. 최종 후보로 되지도 못하고 엄한 김문수 그냥 유세만 하다가 대선을 갖다가 보냈고 오히려 스포트를 받은 거는 누구냐? 스포트라이트는 이준석이 독차지해 갖고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속이 뒤집어진 거죠. 네. 그래서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한동훈의 지지 세력은 예전만 같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동안 뭐 저 같은 골수들이나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낙담했다는 걸 갖다가 본인이 느꼈어. 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많은 나를 지지했던, 그동안 한동훈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동훈을 포기했구나.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구나.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포기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이번에 네 번째 주어진 이 기회는 내 정치 생명의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저도 압니다. 한동훈이 대국민 호소라는 겁니다. 저도 이것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압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성과를 못 내고 열매를 갖다가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면 저도 정치 생명이 끝나고 정치에서 퇴출될 거 압니다. 제2의 뭐 유승민이 되선 제2의 안철수가 되던 그렇게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서서 죽을 각오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걸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선이 딱 끝나면 이재명도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고 친윤들도 한동훈을 죽이려고 지금 다 저격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은 매일매일 외쳐야 된다. 무언가를 매일매일 외치고 그 외치는 걸 갖다가 그냥 외치는 걸로 끝나면은 안 되고 언론에서 받아 써줘야 된다. 그래갖고 왜 그렇잖아요. 방구석에 들어가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화를 갖다가 많이 봤다고. 영화에 보면 뭐예요? 방구석에 들어가 있으면은 킬러들이 와서 죽이면 끝이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가 갖고 막 방송에 나가고 자기 얼굴이 막 알려져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해야 죽이를 못 하잖아요. 예? 괜히 죽였다가 음모론에 휘말리고 그 꼬리 밟힐 것 같아 갖고 그래갖고 한동훈은 매일 떠들어야 되고 그걸 갖다가 매일 기사를 갖다가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뭐야 우리들은 한동훈하고 결집해서 친윤을 갖다가 청산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기회를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뜻밖에도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사들이요. 어떻게 했던 지금 언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론몰이 할 때는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기사 중요한 게 이렇게 떴습니다. 단독 국민의힘 의원 단체 방송 김문수 당대표 지도부 총사퇴 내용 분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김문수를 또 당대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체방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뭔 개소리야. 지도부 총사퇴 이러고 서로 치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단독방에서.
단체박에서. 자, 그리고 대선 패배 후 친한계 지도부 사퇴 요구, 한기호 당권상을 말 때가 김문수를 당대표로 세워야 된다. 한기호는 그렇게 했고, 정성국은 뭡니까? 그 친한 대표적인 의원이죠. 권성동 떠날 때 빨리 나가라, 빨리 사퇴해라 하고 정성국에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일, 그러니까 내일 의원총회를 한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자, 한동훈 구태정치의 퇴장명령 친한계 지도부 사퇴해야, 이렇게 얘기. 아까 구태정치 퇴장명령 제가 그 페이스북에 있는 얘기 그거입니다. 그다음에 3년 만에 정권 내준 국힘 차기 리더는 누구냐? 한동훈, 안철수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동훈 대선 책임론 띄우며 당권 도전할 듯. 반윤 한철수도 거론. 전당대회 없이 당분간 비대위체도 유지할 수 있고 당내 개편 싸움 이렇게 했고, 뭐 이러저런 얘기가 많이 떴는데, 제가 지금 이 흥분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언론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뉴스가요. 그 한동훈 불법 계엄 옹호 구태정치의 퇴장명령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기사를 이렇게 합하거든요. 신문에 나오는 기사 합하는데 관련 뉴스 30건. 이 한마디에 이게 뭐야? 최소한 30개의 메이저 언론에서 받아 써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한동훈이 계엄 옹호 세력 퇴장명령 사법뉴스 파괴 막을 것 이렇게 해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뉴스 13건, 그러니까 최소한 13개의 메이저 언론에서 다뤄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한동훈 국민 불법 계엄 옹호 구태정치 퇴장명령 이런 것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21건, 예? 메이저 언론이 21건. 이거는요 엄청나게 받아 써준 거거든요.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지율이 김문수가 40%가 돼버리면 분명히 친윤들은 봐라. 아직도 국민의 40% 이상이 지금 41% 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40% 이상이 아직도 김건희를 갖다가 지지하고 윤석열을 이제 친윤이잖아. 아바타라고 그랬지. 김문수는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서 힘을 받아갖고 뭐야 한동훈을 갖다가 잘라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언론에서는 한동훈 쪽을 갖다가 포커스를 맞춰줬다는 거예요. 예? 친윤 쪽을 친윤의 그 논리가 아니라 친윤의 논리는 뭐죠? 국민의 40%가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를 김문수 득표율을 봐라 40%가 넘지 않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론은 어디다가 몰빵을 해줬느냐? 한동훈이 얘기하는 그 친윤에 대한 청산, 친윤이 완전히 깨박을 친 거다. 그러니까 친윤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 이 구태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언론들이 지금 이것만 해도 거의 한 60개, 70개의 기사를 갖다가 몰아서 써줬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오늘 희망을 받습니다. 이게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어요? 국민의힘 한동훈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신당 창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옵션이 없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국힘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예. 여기 그 하나하나 그 양식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났다고 그랬습니까? 2025년 6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올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끝까지 국민의힘에 있겠다는 거죠. 신당 창당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신당 창당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동훈이 완전히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당 창당을 한다는 게, 신당 창당을 하면은 사실은 12월 16일 날 했어야죠.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돼 있겠죠. 하지만 뭐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끝까지 한동훈은 신당 창당 옵션은 선택을 안 하고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끝까지 국민의힘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번이 이제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당 창당 마음 접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결집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한동훈이 서서 죽을 각오로 국민에서 싸울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서 죽을 각오로 한동훈의 뒷배가 돼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건 뭐냐? 전 국힘 안에서의 큰 전쟁만 남아있다.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친윤이 죽든지 한동훈이 죽든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 근데 다행히도 뭐냐? 언론은 지금 한동훈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분위기를 한동훈 쪽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친윤들이 뭐 그렇게 물러날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그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가느냐? 이 김용태가 뭐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티나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 뭐 채널A에 나와갖고 친한 아주 정말 찐친한 유튜브 패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A에 그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김용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김용태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또 커버를 치고 나오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김용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를 이끄는 사람이 당대표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다가 대패를 했잖아요. 대선 개팍 쳤잖아요. 그런데 김용태가 그렇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해갖고 대패를 완전 개빡을 치면은 김용태 잘못이 아니고 딴 잘못이고 똑같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예. 총선을 이겨갖고 한동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죠. 그죠? 예.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졌어요. 그럼 뭐예요? 총선 백세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100% 한동훈 책임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친한들 너무 또라이 아니에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그 패널을 내가 왜 기억하냐면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방송했을 거예요. 이준석하고 단일화가 한참 나왔을 때 그 패널이 그 뭐야 김종성의 건가요? 물어보니까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친윤구 수국골통 그 패널이 뭐라고 그랬냐면 100% 단일화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성이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99%도 아니고 100%예요? 예, 100% 단일화합니다.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일화 했나요? 단일화 안 했잖아요. 정말 이게 친윤들은 역시 어디 가나 티가 나. 어디 가나 무식한 게 티가 나고 우기는 게 티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친윤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뭐냐면 그냥 김용태가 뭐라고 해 실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바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김용태가 무슨 이게 당대표인데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인데 김용태가 당대표 할 짬밥이 됩니까? 아니면 능력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도대체? 예? 그냥 그 권영세 그 꼬리 자르기 하면서 그냥 급하게 세우느라고 그냥 김용태 이렇게 찍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또 임기 연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쪽에서는. 그래도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겠다. 언제까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그러면 정말 망하는 거죠. 자, 만약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새 당대표의 지금 후보군으로 뭐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성동 내일 의총을 하는데 거기서 사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사퇴를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를 내려놓잖아요. 그럼 권성동은 골로 갑니다. 예. 그래도 원내대표라도 지키고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좀 자기가 밥그릇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원내대표를 내려놓는 순간에 권성동은 골로 간다. 아마 내일 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이 구태잖아요. 한동훈이 얘기하는 대로 구태잖아요. 그 말 그대로. 그러면 뭡니까? 또 재신임을 얻었다. 이렇게. 저는 사퇴하고자 했으나 왜냐하면 아직도 친윤들이 다수 아닙니까? 의원총회에서 뭐 과반 이상 또 통과할 거 아니에요. 뭐 친한 동훈이 뭐 힘을 쓸 수 있습니까? 뭐 16명 갖고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사표를 냈는데 그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원내대표를 다시 맡게 됐다.
이렇게 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그 앞으로 우리가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잘 좀 아시고 지지를 하시라 이렇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과거처럼 뭐 63%의 지지율처럼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게 뭐 신이 나거나 한동훈을 지지하는 게 뭐 영광이거나 남이 막 어이구 대단하네 한동훈 편이야 뭐 이렇게 인정해 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소수자고 마이너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고 구박받고 그냥 욕먹고 한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또 알아주지도 않고 무슨 세 번이나 삼진 아웃인데 아직도 한동훈을 쫓아다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받는 그런 형국에서 우리는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지금 나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통령 채널도 무슨 구독자가 뭐 10만 명이 되거나 이걸 포기했다. 구독자가 늘겠습니까? 예,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있던 사람도 그냥 구독 취소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구독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아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텐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한동훈만한 사람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한동훈의 계획은 뭡니까? 국힘만 해서 친윤을 청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기면 한동훈은 한 스텝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뻘쳐나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친윤 청산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도 포기할 거예요. 예. 한동훈도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도 포기하고 한동훈이 포기하면 당연히 우리도 그때 가서는 이제 한동훈을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마지막 한 번의 남은 기회를 정말 온 에너지를 쏟아서 온 영혼을 갖다가 쏟아서 한번 싸워보자. 함께 싸워보자. 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때 좀 더 세게 싸웠으면, 좀 더 잘 싸웠으면 한동훈이 그래도 좀 승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온몸을 던져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귀와 영광을 누릴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냥 고난의 길이다. 자, 지난주에 또 한통령 채널을 갖다가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제로 후원해 주신 분 강명숙님, 동그라미님, 한효주님, 라떼아이스님, 조인경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로 후원해 주신 분 민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강명숙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시고 또 민님이 호주 달러로 호주에서 또 방송을 청취해 주는 거 감사하는데 또 슈퍼챗까지 호주 달러로 100달러 이렇게 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또 여러분이 쓰신 글을 갖다가 나누면서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글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안 누르신 분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연정님 읽을수록 더 단단히 있는 걸 모르니 에라이 그구들. 블루마운틴님 연정님 그구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재통당 당원들이지. 예. 연정님 죄 없는 TV 종료했네요. 뉴스 보기 싫어요. 예, 블루마운틴 진짜 답 없는 국짐. 예, 베로이코님 반갑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예, 하스별교형님 한 대표 창당하고 국힘 위원정당으로 해산되면 좋겠어요. 하여튼 두고 봅시다. 예. 또 신당 창당은 옵션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 블루마운틴님, 사표경님 위원 정당되면 어차피 그렇죠. 당이 없어지면 그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국힘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 뭐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제 지금은 일단 국힘 안에서 '승부를 걸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블루마운틴님, "에요 저는 다 포기하고 쿨쿨 잤는데." 예.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장수봉님, "위원정당 되기 전에 신당 창당해야 친한 의원들 살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음.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뭐야, 그게 해선이 돼도 선출직은 다 유지되지 않을까요? 예. 선출직은 유지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뭐 당이 없어지면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 되겠죠. 예. 블루마운틴님, 장소국님, 만약에 좌파들이 위원장을 시냐면 바로 탈당되면 됩니다. 다만 비례대표는 날아가지. 예. 그렇죠. 예. 비례대표는 당이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예. 블루마운틴님, 탈당이 되고 무소속으로 남아서 신당하면 그리로 입당하는 방 예, 맞습니다.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은 유지된다. 블루마운틴 취임식을 왜 봐요? 눈 나빠지게. 예. 여러분도 다 안 보셨네요. 사필님, 탈당에 모든 의원들 내면 당의 돈은 모두 포기라고 하던데. 네, 사빌님 오늘 TV 안 캠. 예, 장수봉님, 블루먼티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가 당원을 적으면 민주당에서 위원정당 신청을 안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바로 신당장 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블루먼티 득과 실은 있겠죠. 박은주님, 예, 반갑습니다. 예. 서춘호님, 박성재는 수리했고 다른 사람은 발리했어요. 아, 그래요. 박성재는 수리했다고요. 그렇군요. 예. 로즈님, 사표 수리했다고 들었는데요. 수리 또 했네요. 김경수님, 아이고,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니네 정부가 죄 없는 사람 죄인으로 만들으니 다 해결해라. 예, 수리했다네요, 대표님. 그렇군요. 예. 수한마루님, 저통당 이중장 국적, 국힘을, 예. 근데 이거는 밝힐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통당원이 국힘당원이 돼도 그렇게 당적을 가져도 그걸 갖다가 왜냐하면 이게 당원 그걸 까질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 여러분이 써주신 글이 또 있었네요. 제가 또 이게 핸드폰에 끝까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네. 예. 예. 아이고, 서성장님, 예. 윤 떨거지들 언제 감옥 가나요?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제일 먼저 감옥 갈 사람은 사실 윤석열하고 김건희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먼저 갈 사람은 윤석열, 그다음이 김건희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미적거린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무섭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해 갖고 통과 다 통과되지 않을까요? 예. 왜냐면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할 리가 없잖아. 아니 이재명이 김건희 무슨 거부권을 행사하겠어요? 무조건 과반이면 다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중요했는데 아니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윤석열 먼저 가고 김건희 가고 이제 순차적으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미스 존님, 한동훈과 한동훈 팀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 똘똘 뭉쳐서 한번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방송합니다. 예. 신여왕님, 내일 아침 9시 국회 기자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아, 한동훈 대표가 국회 기자한다고요? 이것도 대박일 걸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신여왕님. 역시 신여왕님이 열심히 쫓아다니기 때문에 정보통이죠. 아는 게 많으셔. 사필이 형님, 천만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분위기로 딱 저는 굉장히 사실 걱정을 했어요. 김문수가 득표율이 그렇게 40%가 넘어가면 정말 한동훈 이거 낄 데가 없지 않을까 그랬는데 정말, 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완전히 스포트라이트를 갖다가 한동훈한테 갖고 엄청 지금 기사가 아마 한동훈에 관련된 기사가 100개가 넘게 떴을 거예요. 아마 신문에. 예.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아,
사빌규형님, 천만다행입니다. 윤희성님, 전번하시는 분, 한통영 대표님께 좀 알려주세요. 아, 정말, 누가 좀 연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내가 그 한동훈 한번 꼭 만나고 싶어요. 예. 아마 한동훈도 나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 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복잡할 것 같거든. 정말 그 한동훈하고 좀 가깝게 이렇게 허물 없이 좀 전화 통화하시는 분은요. 저하고 한동훈하고 중매 좀 서주세요. 예? 중매 좀 서갖고 그럼 제가 정말 비행기 타고 서울로 바로 들어가서 만나겠습니다. 예, 박병만님 오늘 입당했어요. 열불나서 모질이들 한심해요. 앞으로의 길은 한동훈뿐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감사드립니다. 입당 축하드립니다. 안은희님 국힘은 썩었는데 한 대표는 어떡하노? 국힘에서 또 찬밥 시대 될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찬밥 시대 되게 놔두면 안 돼. 어쨌든 이거는 그 한동훈이요. 찬밥 신세로 그냥 머물러 일 수가 없어요. 예. 옛날에는 한동훈이 친윤도 포용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그게 공정관계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동훈이 대놓고 친윤을 청산하겠다, 그러니까 잘라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친윤이 잘라내지던 아니면 한동훈이 완전히 그냥 마시가 가던 그 쫓겨나가던 둘 중에 하나 결판이 날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 복희님, 한통령쌤, 조선의 인척관계, 김무성과 박지원의 탄핵질이 박동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동훈은 알고 있습니다. 아, 김무성, 박지원의 탄핵질, 그렇군요. 예, 육천생 한동훈님, 지지자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동훈이 자꾸 얽히고 설킨 실타래 속에 영향을 소모하게 되면 지지자들도 진 빠지고 회피심이 작동되며 무상심하게 됩니다. 지지자들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천하의 한동훈도 지지자들의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동훈의 힘이 좀 많이 약화가 됐다. 그래서 한동훈이 걱정해서 제발 포기하지 말아달라. 제발 낙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꽃길이 아니라 우리도 한동훈의 지지자들도 꽃길은 아니다. 험난한 길을 같이 가야 된다. 블루마운트님, 대표님 오늘 힘드셨는데 방송이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혜영님, 아니 한동훈이 아니라지 지지자들요. 예. 아, 그 9시 기자회견이 한동훈이 하는 게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역시 정보통이시네요. 블루마운틴님, 한동훈이 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모여갖고 권성동 사퇴 촉구 회견, 기자회견을 한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거든요. 그냥 진흙탕 싸움 하는 겁니다. 진흙탕 싸움. 더 이상 한동훈이 뭐 국힘에서 승부를 걸겠다 그러면 진흙탕 싸움이 더 있겠습니까? 그 지지자들도 어쩔 수 없이 진흙탕 싸움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 많이 많이 해주세요. 손부키님, 쌤, 박상수와 언더73에서 조직을 만들 때마다 국민과 소통하게끔 할 거예요. 또 이통이 내란 세력들 청산할 때 찔긴 친윤들 나가리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거 그 대선 과정에서요, 대선 막 시작할 때, 한동훈이 이제 경선, 그 8명인가, 그 붙기 전인가, 그 어간으로 해갖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책글인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언더 73 거기다가 아니에요. 언더 73이 아니라 그 뭐죠? 뉴스 엔진. 뉴스 엔진에다가 글을 쓰면 그 윤희석이 그렇게 한동훈하고 연결해줘 갖고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해 갖고 거기다 글을 썼더니 한동훈을 꼭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윤희석이 뭐 매칭을 시켜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한통영 쌤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윤희석이 연결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써갖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때 그렇게 썼어요. 예, 언더 73에다가 그렇게 쓰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갖고는 안 되고 정말 한동훈을 잘 아는 사람이 그냥 서스럼 없이 전화를 주는 사람이 야 한통령 채널에
거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한동훈 한번 좀 만나서 한번 딱 2시간만 컨설팅 받으면 하더라. 딱 2시간만 시간 내라. 그러고 필리핀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 하더라. 그렇게 좀 얘기를 갖다 해 주십사. 그렇게 만나지 않는 한 만나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한동훈을 갖다가 그렇다고 뭐 관중들 많이 있는데 거기 가 갖고 뭐 1 초, 2초 이렇게 봐 갖고야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악수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지 그게 되겠어요. 저한테 딱 2시간만 좀 달라. 2시간 컨설팅.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다. 아, 신유왕님, 제가 알아서 유성이 전번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동그라미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유왕님, 오늘도 권영동 고영세 함처럼 고소하는 거 서명하고 왔어요. 의견서 제정, 아이고, 정말 맹활약의 신유왕님과 동그라미님 두 분의 콤비가 아주 좋습니다. 육전생 한동님, 저도 저곳에 댓글을 달았어요. 몸 좀 챙기고 조금만 이기적이 되시라고. 지지자들은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승승장구기를 원한다고. 사실 국정은 한동훈을 비토하면서도 한동훈과 한동훈 지지자들 진을 빼라먹고 연명하는 것이거든요. 조그맣게 시작해서 살림을 알뜰하게 늘려가면 의외로 금방 커질 텐데 그러면 지지자들 소 소확행 기쁨. 예. 이영숙님, 다니엘님이 희망을 봤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내가 80이 되기 전에 한동훈의 정체를 볼 수 있겠네요. 이영숙, 저희 큰누님, 네,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암울했어요. 그 어제 제가 오늘 새벽에 딱 눈이 떠갖고 핸드폰 봤더니 김우수 씨 뭐 41점 몇 프로 이렇게 해갖고 이게 어떻게 한동훈이 숨을 쉴 수 있을까? 이 41점 몇 프로가 나와버리면 결국 걱정을 했는데 그 오늘 여론의 어떤 추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부처님의 이영숙님은 전 부처님의 은혜신 것 같아요. 이영숙님은 아주 신실하신 불교 신자십니다. 예. 그래갖고 그 누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희망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지막 그 한동훈도 제가 좀 진심이 느껴졌어. 한동훈도 이 상황 파악이 이미 된 것 같아. 이제 지지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점점 힘이 약화지고 내가 이번에 만약에 승부를 걸어서 승리를 못하면은 나도 이제 끝나는 거구나 하고 위기 의식을 충분히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언론들이 아직 한동훈을 갖다가 미련이 남아 있다. 한동훈을 띄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잘만 되면 그 당대표가 다시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잘만 좀 협력해서 친윤들 일단 권성동부터 잘라내고 어쨌든 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거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친윤들은 그거 안 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야. 왜? 그거 하면은 또 한동훈하고 또 싸워야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한동훈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거머쥐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지방선거 공천권을 거머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갖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 속상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은 임기를 5년 채우지 못합니다. 예, 제가 예언을 할게요, 미리. 저하고 만원빵 해도 좋습니다. 만원 내기 만원빵. 예. 이재명 결국 채우지 못하고 이재명 역시 조기 대선을 할 것. 그게 뭐 2년 후에 조기 대선일지 3년 후에 지금 뭐야 그 윤석열은 3년째 조기 대선 하는 거 아닙니까? 3년 다 돼갖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케이스가 될 확률이 많아요. 2년이냐 3년 그 어간에 조기 대선을 할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 조기 대선을 만들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은 못 만들어. 한동훈만이 조기 대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희망을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 이영숙 누님이 80대 되기 전에 한동훈 대통령 되는 거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냉철한 분석을 갖다가 해서 어쨌든 한동훈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오늘도 1시간 15분, 1시간 15분 방송을 했는데,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도 변함없이 7시 반, 금요일도 변함없이 7시 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부터 7박 8일로 저희 딸이 아프리카 선교 5년을 마치고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새로운 이제 길을 찾고 또 이제 기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함께 세부에서 같이 이렇게 좀 얘기도 들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갔다가 15일 날 일요일 날 돌아옵니다. 어쨌든 노트북은 갖고 갈 텐데 현지 사정이 어떻게 될지 제가 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저도 꼭 보고 싶어요. 네,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누님들, 블루마운틴 누님들, 이영숙 큰 누님, 예, 정말 꼭 한동훈 대통령 되는 거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필규정님, 기다릴 날이 있으니 희망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예, 사필규정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맞기 전까지는 걱정이 되지만 이미 두들겨 맞았잖아. 두들겨 맞았으니까 뭐 이제는 뭐 이판사판 가는 거야. 그냥 친윤들하고 그냥 대전쟁이지 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제 싸울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속은 편합니다. 차라리 속은 편해요. 자, 그냥 여러분도 그냥 잘 주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내일 저녁 7시 반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